1시 50분 비행기로 갑니다. 순간적인 선택으로 점점점.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점점점. 언니가 바로 대답했더라고요. 3시에 공항에 마중 갈게. 작년 여름 4살 된 손주가 폭풍같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중단되고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게 너무 안쓰러웠는지 통화를 할 때마다 여기라도 와라. 언제 올 거니? 아이도 같이 오면 되잖냐. 매번 통화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몸도 성치 않으면서요. 나중에 갈게요. 내년 5월에 갈게요. 예전에는 환갑이 되면 잔치를 했습니다. 요즘은 여행들을 많이 다니죠?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친구들도 여기저기서 여행 계획도 세워놓고요. 멋지게 환갑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모두 취소가 되고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아이를 데리고 아들한테 가려고 했던 게 환불되었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환갑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하고 기념사진을 찍어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에 그게 뭐 대수라고 어렵지도 않은 일을 갖고 그러나 하실 텐데요. 이 소박한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큰 수술을 여러 번 하셨고요. 사경을 헤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작년 5월입니다. 어머니를 뵙고 오면서 어머니 내년에 나 환갑 때 어머니랑 같이 꼭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절대 죽지 마요. 그게 내 맘대로 되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 절대 안 죽고 기다리마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눈빛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걸 꼭 들어주겠다는 그런 눈빛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요. 건강해 보이던 어머니 평생 지기 친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내내 함께 계셨대요. 저녁에 부고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믿기도 인정하지도 못하시다가요. 너무도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수가 없나 봐요. 5월이 되면서 어머니는 저를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날짜는 하루하루 지나가고 거의 4주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사정이 생겨서 자꾸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전 세계를 덮친 바이러스 탓에 외국에 있던 아들도 오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 풀리지 않는 숙제 등등 힘든 상황에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점점 몸은 방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하던 큰아들이 엄마 상태를 감지했는지 지금 비행기 티켓팅 했으니까 아무 생각 말고 제주도로 떠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작은 아들한테요. 아버지 잘 챙기고 네 아들도 잘 봐. 나 갈게. 금방이라도 사그러질 것 같았던 엄마가 머리는 드라이하고 원피스에 화려한 꽃무늬 스카프를 두르고요. 짠 나타났더니 우리 아들은 너무도 의아해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래도 당신이 너무 부럽네. 만날 수 있는 어머니도 계시고 언니 동생들이 있어서 여기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잘 놀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기분으로 갈게요. 그래야 기분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 3시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보고요. 그리고 나무도 보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그리고 하이, 내가 왔다는 신호죠.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이런 행동을 할 때 너무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서운해합니다. 그 순간부터요, 제가 서울은 싹 잊어버리거든요. 전화도 안 하고 말씨도 잊어버립니다. 전에 옆집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니는 40년을 서울에 살아도 아직도 서울을 못 배웠니? 서울 말을 못 배웠니?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날 마중 나온 친정 언니와 함께요, 어머니한테 가서 상봉을 한 뒤에 셋이서 외갓 동네도 드라이브 하고요, 언니가 사준 밥도 먹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있는 곳에서요, 선배 오라버니가 직접 손수 가져다 준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조그만 어린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입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향교에 아침 일찍 혼자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가짐이 정숙해지고요, 선조들이 기운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다 보면 어릴 때 추억도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풀도 나무도 소중하게 보이고요, 반겨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변은 분명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되돌아오는 길에 사촌이 사는 집 앞을 지나가는데요, 뭉클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략. 이 집은 할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께 주신 땅을 제가 다시 물려받아 지었습니다. 중략. 이런 문구가 새겨진 머릿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항상 인자하시고 다정하신, 항상 배려해 주시던 그런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눈물도 글썽이고요, 꼭 할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느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고향은 이런 치유가 있는 곳인가 봐요. 그 길로 다시 해변으로 가서 서울에서 휴양차 내려간 친구와 만남도 갖고요, 서로 위로를 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옛 이야기도 하고 해안가를 걸으면서 힐링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오랜 공직 생활을 퇴직하고 잠시 내려온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고향에 사는 동기간들이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작년 가을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노안이신 92세 노모를 케어하면서요, 힘들기도 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귀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건넨 딱 한 잔의 막걸리는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기막힌 맛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을 담은 맛? 3일째 되던 날입니다. 오늘 9시 비행기로 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김포행 티켓팅 합니다. 안양에 사는 동생이 톡에 올렸습니다. 새벽에 나서서 공항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 때문에 다음날 바로 와야 된대요. 언니도 갑자기 갔으니까 자기랑 같이 오는 거로 하래요. 티켓은 자기가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선물 이러면서. 첫째인 언니가 앞장선 이벤트인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미역국도 맛있게 먹고요, 집들에 있는 방풍나무도 뜯고, 그리고 양화가 심어진 주변에
풀도 뽑아주고요. 빨갛게 익은 앵두도 따먹으면서 제잘제잘 거렸습니다. 이 자연스럽고 소소한 일상을 셋째가 카메라에 담았더라고요. 기념 앨범을 만들어 준대요. 우리는 침대에 옹기종기 다들 엎드려서 떠들고 사진 찍고 킥킥거리고 어릴 때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도 언니도 막내도 여기 우리 셋째 철없는 셋째가 여기 지금 와서 앉아있네요.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철없는 아이들인가 봐요. 남동생이 식당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단 하나뿐인 남자거든요. 밥을 사줄 건가 봐요. 거기 가는 길에 묘지에 들러서 아버지와 외할머니께 묵상을 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산소에 등을 대고 이렇게 누워서 아버지 숨결도 느껴봤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아커도 그리웠습니다. 아커는요, 우리 아버지가 끓여주는 사랑의 커피를 말합니다. 철없는 행동으로 늘 야단도 맞고 웃음도 주는 셋째가 어디선가 유채꽃 다발을 꺾어서 산소에 갖다 놨습니다. 아, 난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면서 엄마 그리고 우리 5 남매가 한 식사는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3박이란 짧은 여정이지만 인생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손편지를 쓴 봉투에 마음을 담은 용돈도 잘 쓸게. 어떤 노랫말이 생각이 납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음에 와 닿으시죠? 예. 저도 이제는 내 삶을 잘 충전하면서요, 새로운 발돋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삶의 충전기를 찾으러 다녀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지혜발전소에서. 감사합니다. 네.